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숙제로 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롱 엣지, 숏 엣지, 요거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쵸? 저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참고로 사실은 이 플레이트 티오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지금 이 예, 이제 어떤 플레이트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심플 서포트가 있고 지금 이 플레이트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여기가 클램프라든지 아니면 심플 서포트일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프레셔가 가해질 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얼마고 처짐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 일라스틱입니다. 일라스틱.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거 이거는 지금 다 일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소중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라스틱일 때 상태를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플랫 티오리를 이제 여기서 왜 배우냐면 사실은 뭐 판이 이렇게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파단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고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폭발이라든지 뭐 아니면 충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아주 극한 상황 있죠. 그걸 이제 액시던털 리미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ALS요. 그래서 이제 액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파단이 생기고 사실은 웬만하면 이 프레셔에 의해서 이게 이제 판이 이 항복을 일으키진 않아요, 잘. 근데 이제 이 판이론을 어디다 이용하면 좀 이따 이제 다음 챕터에 좌굴에 이용을 할 겁니다. 좌굴. 좌굴은 이제 로드가 인플레인 로드죠, 이렇게. 로드가 이제 같은 면내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4학년 때 선체 구조 그 해석 시간에 이거를 좀 좌굴에 대해서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 식들이 좌굴식들이 유도됐는지 그거는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정도까지만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판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좌굴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제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그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면외 방향에 이제 하중이 걸렸을 때는 사실 일라스틱을 넘어서 이제 플라스틱이 됐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뒷부분에 좀 추가를 했어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음미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사실은 질문하면서 좀 했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짧은 거 보이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음, 좀 한번 질문도 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위에 거는 뭐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이제 당연히 이 가운데 게 이제 더 큰 밴딩 모멘트를 갖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자, 요런 거 보면, 자, 요거 그때 저번에 조금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커베이처 카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커베이처 카파가 어때요? 이 길이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커베이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때요? 커베이처가 길이에 따라서 커베이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누가 대답할까? 박격포.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님. 음, 음, 너무 쉬운 건데, 같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어, 다를 것 같습니다. 왜 다를 것 같아? 어, 언뜻 생각하면 그냥 이게 어떤 호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커베이처가 같다는 말은 이 반경이 어떤 중심, 그러니까 어떤 축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이 같다라는 그렇죠. 건데, 뭐 예. 그렇게 보이지는
육안상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육안상으로 그건 내가 그렇게 그린 거지 뭐 그거 어떻게 아, 알아? 예. 어? 응? 왜 그래요? 뭐 다른 사람 의견. 이대영 어떻게 생각해? 예, 커베처가 길이 그 따라 같아야 달라요? 일단은 길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다를 것 같으니까 m 이꼴 ei 카파니까 카파 역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죠? 이게 모멘트하고 캅하고 비례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당연히 양쪽에서 모멘트는 어떻게 돼? 0이잖아요. 그렇죠? 0이니까 이거는 여기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림을 이제 잘 그려놨지만 여기 끝에는 기울기가 0이에요. 0. 기울기가 0이어다가 이게 점점 커지죠. 커지다가 여기서 이제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이제 이 모멘트 곡선이 대략 분포화적인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모멘트가 그러니까 모멘트하고 카파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이제 커베처가 제일 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곡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특히 더 그러죠. 이거는 이제 모멘트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걸리죠. 여기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뭐 요거까지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걸립니다. 즉 여기는 모멘트 방향이 달라요. 양쪽은. 그러니까 커베처 자체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베처가 이쪽이고 이쪽이고 이 가운데는 이제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심이 그 원의 중심이 이쪽이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트레스가 아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플러스 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는 뭐 모멘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커베처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거는 이제 모멘트 분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쪽은 이제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형태의 이제 모멘트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요거를 또 한번 뭐 다 사실은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건데 또 잘 몰라요. 또 이렇게 막상 질문해 보면 너무 뻔한 건데 또 의외로 또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이론들을 적용하면서 아는 게 그 이론의 이제 다양한 면모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뭐 식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진짜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진짜 겪어 보면서 적용을 해 보면서 '아 이 식이 이렇게도 또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입니다. 라지 디플렉션 플레이트 티오리. 라지 디플렉션 플레이트 티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디플렉션이 점점 커지면 그러면 이제 이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엣지가 안쪽으로 이제 당겨 들어오지 않을 때 이런 구속 같은 거 있죠. 이런 구속일 때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 늘어나면서 이 단면에 전체적으로 텐션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텐션. 그래서 이제 요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는 이거는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를 다루질 않아요. 여기는 항상 뭐 이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항상 밴딩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밴딩 스트레스만. 밴딩 스트레스만 있었지 멤브레인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럼 멤브레인 스트레스하고 밴딩 스트레스가 뭐 어떻게 다르냐? 거기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하고 밴딩 스트레스 이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료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 멤브레인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막 인장이라고 하는 건데 멤브레인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정의가 우리가 이게 이제 아마 재료학 8장인가 10장인가 거기서 배우죠. 그래서 이 막역화를 극대화해서 이용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그 압력 용기죠. 압력 용기. 압력 용기인데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여기에 정의에 따르면 커브드 서피스에 이제 탄젠셜한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는 스트레스.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요 면에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점이다 그러면 요게 이제 탄젠셜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즉 이렇게 표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셔 베셀에 이제 보통 이런 형태가 걸리고, 뭐 여기는 뭐 이거는 별건 아닙니다. 프레셔 베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런 걸 프레셔 베셀이라고, 게이지 프레셔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로 인터널하고 익스터널로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상쇄되죠, 그렇죠? 그 상쇄된 프레셔를 이렇게 이제 멤브레인 텐션으로 견디는 게 이제 바로 구입니다. 예. 즉 이제 뭐냐면 프레셔라는 건 이쪽이죠, 그렇죠? 이쪽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사실은 달라요, 지금은. 프레셔는 이 두께의 노멀한 수직한 방향인데 실제로 이제 이 압력 용기가 이제 어떤 받는 스트레스는 이렇게 탄젠셜한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압력 용기를 탄젠셜한 방향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 배운 거를 잠깐 뭐 떠올려 보면 여기서 이제 이 프레셔는 이제 P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쪽 방향 성분만 따집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프레셔라는 게 이렇게 이 항상 표면에 노멀하기 때문에 이쪽이 있지만 이쪽 수직한 방향 성분은 서로 이제 상쇄되죠. 이쪽하고 요거하고 해서 상쇄되죠, 그렇죠?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이쪽 방향 성분만 남습니다. 예. 저도 이거 항상 그 주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을 꺼놓고 저 벨소리도 최대한 줄여놨습니다. 지금 원래 문도 잠고 하는데 깜빡 까먹었네. 밥 먹어서 가지고 또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이 표면에는 우리가 멤브레인 스트레스하고 밴딩 스트레스 차이는 뭐냐면 멤브레인 스트레스는 이 두께, 어떤 판의 두께에 걸쳐서 유니폼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이제 밴딩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밴딩 스트레스입니다. 밴딩 스트레스고 이게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죠. 지금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이제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압력 용기는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거냐? 이제 호리존탈 방향의 힘은 0이다라고 같다라고 해서, 즉 이 스트레스에 의한 그 합력은 시그마에다가 이제 원주가 2파이 RM은 이제 이게 이제 외경하고 내경이 있으니까 그거의 중간 린이 됩니다. 요거죠. 그다음에 이제 thickness T.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 에어련이고 스트레스 곱하니까 이제 결국 이쪽 방향의 포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레셔는 이제 프레셔 P에다가 이제 요의 면적 파이 R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이제 이렇게 2T분의 PR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압력 용기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잘라도 다 똑같죠. 이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소 요소에 가해지는 힘이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 네 방향 스트레스가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 x하고 타우 xy 즉 그 모서클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응력이 한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전단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인장만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압력 용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압력 용기 둘을 많이 쓰죠. 아니면 아까 실린더 형태로 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질문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하고 밴딩 스트레스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설계 관점 효율적이에요. 자, 이거는 뭐 누가 대답해 볼까? 자, 허영민. 제 음소거를 네, 교수님. 예. 네네. 혹시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질문이 주시죠.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유니폼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설계를 할 관점에서. 그러니까 설계하는 관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제 얼마큼 더 재료를 덜 쓰고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멤브레인 관점에서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이제 반경에 대해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더 멤브레인 같은 경우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반경에 의해서 정의된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R 말하는 건가요? 네네. 글쎄, 그거 뭐 첫 번째는 맞는데 두 번째 설명은 조금 이상한데요. 꼭 R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뭐 밴딩은 R이랑 무관한가? 그렇지도 않은데 꼭. 그거 말고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이게 온라인 강의가 너무 지루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빡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좀 물어봐야지. 자, 그 다음에는 하동원. 네. 어느 게 더 멤브레인이 효율적이라고는 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자,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스트레스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실제 스트레스, 워킹 스트레스가 그렇죠? 워킹 스트레스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일드 스트레스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워킹 스트레스가 다 유니폼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기 두께 방향으로 어떤 재원을 리소스를 그냥 100%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밴딩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만 극단적으로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극단적으로 크면 어떻게 돼? 시그마 W가 이제 시그마 일드가 되면 여기는 남아 아직은. 여기는 남는데 불구하고 이 끝이 이제 맥시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더 이상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받으니까 이게 이제 시그마 Y가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큰 힘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뭐 그게 리소스라는 말을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똑같은 판인데 어디는 밴딩을 갖고 없는 인장을 받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힘을 이제 피를 점점점 키워가요, 그렇죠? 피를 점점점 키워가면 이건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점점점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이제 밴딩이니까 이런 식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외력이고 그다음 외력이 이제 내력을 바뀌어가지고 내력이 다시 스트레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최대한 이 플레이트가 견딜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력이 커지고 그다음 외력도 이제 많이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여기만 극단적으로 커지네. 양쪽 끝에만 극단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빨리 끝단점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은 힘을 못 버티죠. 그래서 외력가 좀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용리도 이렇습니다. 압력용리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떨 때 그러면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어떨 때 밴딩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구로 이렇게 만들면 진짜로 우리가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주가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판으로 만들었다. 판으로 만든다. 프레셔 이렇게. 그럼 어때? 이때는 이제 밴딩 스트레스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려면 이렇게 이제 구가 돼야 돼. 구가 이거 곡이 생겨야 돼. 곡이.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건축물이 뭐예요? 우리가 아치죠, 아치. 우리가 이제 어떤 기둥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힘을 줘요.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밴딩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얼마 못 버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아치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힘을 주면 이건 어떻게 돼? 발력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걸리면서 이 면에 압축이 걸리면서 이 면에 스트레스가 다 동일하게 걸린다는. 그래서 아치 구조물이 훨씬 더 우리가 큰 힘을 버틸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이 벽면에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두가 아까 스트레스가 이게 다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또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똑같다라고 원래 사실 모어 서클의 이제 기능이 뭡니까? 모어 서클의 목적이 뭐예요? 모어 서클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두 모어 서클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잘 알겠지만 텐서잖아요. 텐서. 그래서 면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가져요. 그럼 각도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나타나게 모어 서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각도에서는 응력이 작지만 어떤 각도는 굉장히 이제 전단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단력이 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요소는 여기 받는 상태는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지만 이걸 돌리면 이제 이런 상태, 전단력이 가장 큰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단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즉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응력을 받는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큰 원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거는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이제 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하나 플러스 하나는 압축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원을 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전단력 타움 S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굉장히 빨리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이제 노멀 스트레스가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다 똑같아. 아예 그냥 점이에요, 점. 이건 아무리 돌려도 전단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전단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타움 S면 이건 아예 이게 전단력이 0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구는 모어 서클, 즉 이 방향 관점에서 치고 두께 방향으로 쳐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이게 이제 깨질 때, 그러니까 이게 파단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소성이 양쪽이 발생하죠. 이 끝에 발생하지만 그런다고 바로 붕괴는 안 되죠. 붕괴는 안 돼. 여기가 파단이 되면 또 나머지 여기가 견디면 돼.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레시브한 점진적인 이제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여기가 시그마가 다 똑같잖아요. 시그마 맥스가 그냥 시그마 Y가 되면 점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빵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여기 방향도 모든 방향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점점 이 프레셔가 커져가지고 응력이 커지다가 이 응력이 이제 시그마 Y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냥 한꺼번에 모든 부분이 다 일리에 도달해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 용기가 터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겠죠? 사실 이건 재료학 시간에 한번 했는데 또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한다고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멤브레인 효과가 이런 거고 멤브레인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커베이처가 크거나 뒤에 나오지만 처짐이 이제 커지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다가 이게 이제 처짐이 이제 이렇게 커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인장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장이 발생한다라는 건 이 두께 방향에 응력이 다 똑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이건 실린드리컬인데 뭐 비슷하죠. 근데 실린드리컬은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다른 거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9보다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이제 일단은 만들기가 쉽고 9보다는 그다음에 공간 활용이 좀 좋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제 또 쓰고요. 그다음 배에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이제 아까도 말한 어떤 스트레스냐 하면 우리가 그 배의 어떤 특점,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텀에 있는 어떤 판에 걸리는 스트레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밴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먼저 이제 헐거드 밴딩 있죠. 헐거드 밴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휘는 거 이게 이제 헐거드 밴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여기 중립주기로부터 이제 이렇게 쭉 변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판의 입장에서는 거의 변화 없다라고 해야죠. 여기 워낙 이제 여기가 몇십 미터 되고 판은 뭐 몇 미터 안 되기 때문에 이 판의 두께 관점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변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바텀 밴딩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탱크가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버스 벌크헤드죠. 월이 있으면 그럼 여기 이제 프레셔들이 다 가해지면 이 이제 월이 이제 이게 그 양쪽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여기 더블 같은 밴딩이 이렇게 이제 이 벌크헤드와 벌크 사이에 또 2차 밴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또 더블 같은 밴딩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요 이중판 요거에 이제 어떤 섹션 모듈러스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로컬 밴딩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트랜스버스 벌크헤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웹 섹션이 있잖아요. 웹이 있죠. 웹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 웹과 앱 사이 여기서 밴딩이 이렇게 생겨요. 웹 사이에. 그래서 요 하나에 지금 웹을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웹 섹션이죠. 웹 섹션 사이에 또 로컬 밴딩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더블 같은 경우도 여기도 거리가 보통 한 3m 정도는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플레이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다 멤브레인 스트레스에 해당합니다. 여기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이제 플레이트 걸리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가 웹과 웹 섹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티프너가 이렇게 이제 밴딩을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의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좀 변하게 됩니다. 밴딩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플레이트 밴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스티프너입니다. 이게 이제 정면, 그러니까 섹션 뷰입니다. 섹션 뷰라고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단면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바텀 플레이트죠. 바텀 플레이트고 이제 바텀 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스티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프너에 프레셔가 가해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밴딩이 되죠. 그리고 순서가 이건 뉴트럴 엑시스가 이제 이 플레이트의 중립축이 되는 거고 이건 진짜 밴딩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교수님, 예. 그 혹시 마이크 연결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지금은 마이크가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쓰는데 잘 안 들려요? 심하게 지직거려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지직거려요? 예. 잠시만요. 지금 여기 잡음은 없는데 제가 이거 한번 켜볼게요. 지금 뭐 항상 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주위에 하나 스피커를 껐는데 괜찮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그 피드백 줘서 고맙고 뭐 질문 없으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멤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컴바인드 밴딩과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같이 걸리는 거, 일라스틱 레인지에서 이런 게 이제 라지 디플렉션 띠어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일라스틱 상태입니다. 일라스틱 상태인데 이게 이제 플레이트가 초기에 처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좀 처짐이 있는 경우, 사실은 약간 이렇게 처짐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힘이 걸리면 밴딩 스트레스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멤브레인 스트레스도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밴딩 스티프니스로도 판이 버티고 멤브레인 스트레스로도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예 판이 이제 이렇게 평평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밴딩 스트레스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압력용기처럼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곡이 크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밴딩 스트레스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고 이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압력용기는 아예 밴딩 스트레스는 다루지도 않았죠. 그냥 오로지 멤브레인 스트레스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두 개 사이, 즉 처짐이 뭐 적당히 있는 경우는 밴딩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멤브레인 스트레스도 같이 생겨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 같은 경우는 이 수직 하중이 있죠. 수직 하중이 P잖아요, 그렇죠? P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력도 마찬가지로 전단력 Q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여기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약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밴딩밖에 없기 때문에 P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단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트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 방향 성분의 평형을 따질 때는 이 P하고 QX, QI 이것만 따졌습니다. 뭐 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처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처짐이 이제 꽤 큰 상태를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NX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멤브레인 스트레스 합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화살표라는 게 이게 지금 이 면에 균일하게 작용하는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하는 스트레스고 이런 것들의 합력이 뭐냐? NX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NX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처지만 생겨도 NX는 같지만, 그러니까 이 면이 수직하게는 같지만 뭐냐면 이 두 면이 그 같이 평행하진 않아요.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거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NX가 이렇게 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수직 성분이 0이 아니죠. 수직의 합력이 0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0이 아니다.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멤브레인 스트레스로 이해한 멤브레인 포스인데 NX가 멤브레인 포스인데 이것들 합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우리가 그 P에 그 레터럴 프레셔 P에다가 여기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차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버티칼 포스, 버티칼 컴포넌트, 즉 여기서 이 버티칼 포스의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 이 NX에다가 요거 합력은 아니고 유니트 랭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dy 혹은 dy고 그다음 사인 슬롭 세타 이게 이제 세타가 되죠, 그렇죠? 뭐 사인은 이제 거의 뭐 탄젠트하고 미소가 일단 거의 같고 그다음 탄젠트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라운드 x 라운드 w 즉 이게 이제 경사 w 이게 w가 어떻게 밑으로 처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운드 x나 라운드 w라고 하면 이게 경사죠, 길이 세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슬로우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칼 포스의 어떤 성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버티칼 컴포넌트는 아까 이제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거고 요 성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W가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반대쪽 즉 이제 여기에 NX 요거에 의한 버티칼 컴포넌트는 이거고 그다음에 이쪽 반대쪽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가 이제 균일하지 같지 않죠. 여기는 여기까지는 같고 요 성분은 그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X방향으로 그 사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뀐 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의 기울기 다르죠, 그래서 그 기울기 차이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운드 X, 라운드 W가 이거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X 방향의 변화의 비죠, 이게. 거기다 dx를 곱하면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W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우리가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X면에 있는 이제 그 버티칼 포스의 합력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요 뒤에 것만 남죠. 넘으니까 이제 여기가 라운드 X에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Y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뭐냐? 요 NXY 토션 요거는 이제 전단력입니다. 전단.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의 전단력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어떤 면에 아까 두 방향의 면에 이 전단력도 한 방향으로 가요. 앞에서는 밴딩에 의할 때는 이것도 이제 전단력들이 변했잖아요. 중립줄 기준에서 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단력도 그 한 티크니스에 다 균일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합력, 단위 길이의 합력이 NXY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NXY도 똑같이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NXY는 이제 요거하고 요 성분하고 요게 있죠. 요거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 성분만 따지면 수직 성분만 따지면 이게 이제 이거의 이제 어떤 기울기 아까 말한 탄젠트 기울기 곱한 게 이제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지금 y 방향으로 가면서 즉 이 방향으로 가면서 요 NXY 즉 요 컴포넌트가 변한다는 거죠. 네. 그 W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그 기울기의 변화율에 따라서 이 전단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것도 이제 요 성분하고 남아서 요 세컨드 오더 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토탈 버티칼 포스가 요게 그 NX에 의한 성분, 그다음 NY의 성분, 그다음 NXY는 두 개배가 된 거냐면 이건 NXY는 이제 네 방향 다 있잖아요, 그죠?
예, NXY는 이제 NXY는 지금 요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에 의한 차이도 있고 요거 두 개에 의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두 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앞에서는 버티컬 포스라는 게 P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뒤에 성분들이 이런 성분들이 더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미분방 정식에 여기는 이제 이게 4차 편미분방이 아니라 2차까지도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이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x와 y에 대한 함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아주 간단한 거를 제가 좀 쉽게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서는 이제 좀 간단한 것만 풀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요거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멤브레인 효과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디프렉션이 크건 어느 정도 이제 레터럴 디프렉션이 어느 정도 큰지 또 이제 컵에죠. 이 소위 말하는 원래 생긴 것 자체의 어떤 컵에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엣지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막혀져야 된다. 서로 그냥 양쪽에 다 잡아가지고 이 안쪽으로 딸려 들어오지 않아야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딸려 들어오면 인장력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멤브레인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점점점 디프렉션이 커졌을 때, 즉 이제 W가 약 T가 한 1.5T. 아까 이제 일라스틱 같은 경우는 처지 W가 이제 한 4분의 3T보다도 작게 생길 때 이게 유효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넣어서 겁니다. 1.5T 정도 이렇게 되면 처지면 이제 꽤 커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멤브레인 텐션이 밴딩 스트레스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배에서는 어떻게 되냐? 배에서는 이제 그 보수적으로 보면 뭐 하여튼 배 설계할 때 뭐든지 보수적으로 봐서 이 멤브레인 효과가 안 생기는 게 응력이 크게 걸리고 안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엣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거. 요거에 대한 제약이 적긴 적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판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사실 스티프너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스티프너가 달려 있는 거고 이 스티프너가 이제 이 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스티프너가 먼저 페일이 됩니다. 페일이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막는 효과를 떨어뜨리죠. 이게 이제 로테이셔널 레스트레인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판이 이렇게 있을 때 단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판이 레터럴 프레셔를 받으면 이렇게 비면 근데 스티프너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스티프너가 굉장히 크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잘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판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구속이 강합니다. 이게 스티프너가 로테이션이 많이 생기면 구속이 작은 거고 로테이션이 거의 안 생긴다 그러면 거의 구속이 큰 거고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이제 이 멤브레인 텐션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지만 구조 설계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트 세이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또 한참 달려왔는데 뭐 질문. 예, 좋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쉬면서 뭐 또 조금 딴 얘기 좀 하고 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게 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이게 다시 전체적으로 되짚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되짚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좀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좀 보면 뭐 이런 압력용 아까 했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여기 이제 두께 방향으로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걸려서 이 구라는 용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방향으로도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배에서는 여기 이제 헐거더 밴딩이나 더블 바튼 밴딩처럼 뉴트럴 엑시스가 이제 티크니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멤브레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밴딩에서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티크니스에 비해서 작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밴딩 스트레스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라지 디플레션 플레이 티오리를 할 때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 멤브레인 포스에 의한 수직 성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미분식으로 따져 보니까 결국은 뭐 요 성분이 더 들어오더라. 뭐 요런 얘기였죠. 예.
자, 예, 뭐 이게 좀 새로운 페이지를 켰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서동중업에서 좀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좋게 좋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10주 이제 영업수 교육이었는데 단순히 이제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방식으로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그 10주 중에 2주 정도는 그 실제로 하버드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이니까 MBA 코스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 이재용이 이제 거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맥도 있고 뭐 또 사내에서 이렇게 전자중공 모든 삼성 계열사의 이제 좀 우수한 직원들을 좀 뽑아가지고 그런 이제 특별한 교육을 좀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교육 중에서 인상이 좀 남는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서 뭐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노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을 좀 되살려 보면 이게 거의 이제 북극 부근에서 처음에 이제 그 동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북극 주변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거기서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동영상 보면 주변에 막 얼음도 많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살긴 사는데 거의 주변에 이제 인가도 없고 거의 눈과 이제 뭐 얼음이 이제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을 때 이제 비행기 어느 정도 조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뭘 선택할 거냐, 뭘 우선순위를 선택할 거를 한번 이제 팀별로 묶어서 토의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때 이제 기후 당시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온도로 치면 뭐 지금 거의 겨울에 떨어졌기 때문에 18도, 20도, 뭐 17도 굉장히 춥죠. 예. 그리고 눈도 뭐 지금 19cm, 37cm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라이즈, 그러면 선셋이 이제 이 정도가 되고 그래서 눈과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아이템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뭐 나침반, 침낭, 천막, 성냥 뭐 이런 거 이제 살아남기 위해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자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부터 좀 나열을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람들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다 나열해라. 개인적으로 나열합니다. 뭐 나침반, 둘째 뭐 로프,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열을 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팀끼리 모여서 한번 토의를 해봐라. 예. 토의를 하면 이제 다르죠. 당연히 자기랑 다릅니다. 예. 뭐 그때 이제 의견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얘기 들어보면 뭐 그것도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조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디오를 틀어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비디오 틀어주면서 그때 이제 진짜 전문가가 나와서 진짜 중요한 순서 뭐 그 정답에 해당되는 순서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이제 뭐냐면 팀과 자기 개인과의 그 차이가 있고 팀이 정한 그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더 가깝냐, 정답 뭐가 더 가깝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개인보다는 뭐 팀이 여기서는 이제 가깝게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뭐 개인 점수가 높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어느 개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팀에서 자꾸 우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고 이제 개인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40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40명을 했는데 결과 어떻게 했냐면 40명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팀보다 자기 점수가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 이 상황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혼자 하는 것보다 성과가 좋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희한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특히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뭐 학업적으로 우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회사에 가다 보면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사실 답답한 사람이 많고 뭐 또 같이 일하니 내가 혼자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런 케이스를 이제 사례별로 나열하면서 절대 그런 사람, 그 똑꼬다이 같은 사람은 같이 조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협업을 하면 그 협업을 했을 때 성과보다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서 이 연구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뛰어나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룹지성이라고 집단지성이든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물론 이제 일의 양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죠. 분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직에서 원하는 거는 뭐 좀 덜 똑똑하더라도 소통, 협업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라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고 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일해봤지만
많은 이제 후배 뭐 선배 사원들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사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제 학교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런 협업의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팀워크의 중요성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프로젝트 이런 거 하더라도 진짜 협업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 다 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회사는 뭐 그럴 수는 없죠. 다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여튼 여기서 이제 보고 저는 이제 뭐냐면 뭐 그래서 협업이 좋으니까 무조건 협업을 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협업을 하면 굉장히 희열을 많이 느낍니다. 예. 뭐 우리가 꼭 성과가 좋다고 해서 기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 뭐 일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회사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과 했지만 협업을 하면 할수록 그 굉장히 이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안 맞아서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특히 이제 기계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협업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엔 동료죠. 동료인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정말 진하게 일하다 보면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하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기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해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프로젝트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프로젝트마다 좀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어려움도 많고 기간도 있고 이제 서로 뭉쳐서 같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서는 이제 이렇게 구조 파트, 프로세스 파트, 뭐 전장 파트 이렇게 따로 있지만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는 이제 거기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팀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디스플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과 대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안 맞죠. 이제 뭐 이해관계가 안 맞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구조를 줄이려고 하면 뭐 진동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파이프가 지나가야 돼서 이제 판에다 구멍을 뚫으면 구조가 약해진다 이런 이제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만 편하려고 하다 보면 뭐 설득이 안 되고 자꾸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적인 관점에서 뭐 진동도 중요하지만 구조도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쉽게 설득이 되고 또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설득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것만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대가 보자는 게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좋고요. 또 뭐 하다 보면 오늘은 좀 양보를 해주면 다음번 내가 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 타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뭐 나중에 이제 그런 큰 조직에 가서 같이 한번 일해보는 거 그런 경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학교에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학교에서는 물론 같이 하죠.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데서 온 기쁨도 분명히 있고요. 아마 뭐 회사 다니면서 오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공감이 가리라고 봅니다. 자, 다시 또 돌아와서 원래 대학원에서는 딴소리 안 하는데 여긴 루즈 타임이 거의 없고 좀 너무 이게 사실은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결국은 이식은 이제 우리가 이식은 알았어요. 이식을 근데 뭐 이게 밀망저씨 하나만 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멤브레인 액션 이게 이제 결국은 보면 생기면 그럼 처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스트레스 커지냐 작으냐? 처짐 더 작으냐 커지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싶은 거죠. 즉 우리가 W를 구하는 게 사실은 W 한번 구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멘트도 구해보고 스트레스 구해봐야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큰 처짐이 있어서 멤브레인 액션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려고 합니다. 이거 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조금 간단한 예제로 가져와서 합니다. 간단한 예제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유니트 위드스 스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긴 판을 따졌잖아요. 긴 판. 이건 공률이 해놔요. 이쪽으로만 이제 공률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공률이 없는 이런 단순한 판을 가진다. 이건 거의 빔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2차원 이제 x하고 y 2차원인데 이거는 1차원 생각을 하면 되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따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셔, laterally loaded가 되고, 그다음 엣지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딸려 들어오지 않게, 이쪽으로 딸려 들어오지 않게 구속이 되어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도 막 텐션이니까, 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그마 텐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어나는 스트레스를 이제 적분하면 당연히 구할 테고, 이러려면 이제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프레셔를 받아서 처지죠. 처지면 이렇게 경사가 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죠. 단기타성에서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먼저 더 길어. 그 이제 늘어난 길이를 따진 다음에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구하고 그거를 이제 텐션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이거는 간단하게 뭐 피타고 정리에 의해서 지금 이게 W고, 요거는 이제 라운드 dx분의 dw, dx,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방향을 x만 따지기 때문에 그냥 전미분을 쓰는 겁니다. 편미분을 안 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dx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dx에다가 이걸 적합하면 되죠. dx 곱하기 라운드 dx분의 dw,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늘어난 길이는 여기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길이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래 길이가 dx니까 마이너스 1이 빠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dx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디서부터 0부터 b까지니까 이제 이 폭방향으로 쭉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원래 이게 똑바르게 있던 게 이렇게 W만큼 쳐지면, 똑바로 있던 게 이제 이렇게 W만큼 쳐지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냐 그거죠. 그래서 difference between the arc length of the deflected street과 이제 original straight length 간의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제 이걸 적분을 해야죠. 적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테일러 시리즈에서 여기가 지금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하면 되죠.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일반이 이렇게 되고 fc가 이제 이거에 해당하니까 미분, 2번 미분 이렇게 하면 결국은 테일러 시리즈 적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루트를 이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죠. 요거 식별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고 하면 델타 늘어난 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멤브레인 포스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걸린다. 즉 이제 이거는 구속이 이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nx만 있다. 지금 여기가 이제 x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만 있는 거죠. nx 이 방향만 있고 이 방향은 없다. 전단도 없다. 전단력도 없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럼 늘어난 길이는 뭐 우리가 이제 델타는 TL분의 A, 이거는 우리 제역하게 이제 인당, 뭐 델타는 이제 뭐 T분의 A, 뭐 이거 썼죠. 이게 이제 그래서 T 대신에 텐션이 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텐션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델타를 이제 여기서 이걸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텐션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디플렉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W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W 알아야 뭔가 이걸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W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초기 처짐이 이건 있다라고. 왜냐하면 아까 멤브레인이 일어나면 좀 초기에 좀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W0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셔에 의해서 더 쳐진 거 있죠. 그게 바로 W만입니다. 로드의 양은 W양, 초기 처짐은 W0. 그러면 이제 WX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식에다가 델타는 이제 이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인 요 앞에서 이제 WX를 이제 이 앞에다가 이제 한 번 미분하는 거죠, 앞에. 그렇죠? 여기서 한 번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으면 사인이 코사인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이건 실제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뭐 코사인 제곱은 이제 우리가 코사인 법칙 요거를 이용해서 코사인 2x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럼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니셜 디플렉션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로드가 가해져서 더 늘어나는 W 안에서 또 늘어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디플렉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랭스의 변화는 이제 여기가 5를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늘어난 거 실제로 이거는 순수하게 로딩에만 의해서 이제 늘어난 건 앞에 여기에서 오리지널 걸 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원래 스트레이트 할 때보다 늘어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줘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 이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법을 쓰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초기 처짐과
하중에 의한 W1이 있을 때 이거 이제 델타 1에서 원래 초기 처지만 있을 때의 그 델타 이걸 빼면 이제 항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밴딩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텐션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거는 밴딩과 텐션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죠, 에너지를. 그래서 밴딩에 의한 에너지는 이제 식이 요렇게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요 식은 요 식은 지금 유도한 과정은 여기에 있어요. 요게 지금 재료학에서 가져온 거네. 밴딩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 이게 지금 DU라고 하는 거는 모멘트에다가 이제 모멘트에 대한 회전, D세타, 2분의 D세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멘트하고 세타하고는 이제 이렇게 사용 관계이기 때문에 이 면적, 요거는 이제 2분의 M세타 이렇게 되듯이 여기 2분의 M D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D세타라고 하는 거는 카파 dx. 또 이제 우리가 카파라는 게 그때 이제 이 텀이었잖아요, 그렇죠? 카파가 이제 그때도 말했지만 어떤 기울기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 처짐을 두 번 이용한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m은 또 이제 우리가 m과 이 처짐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요걸 또 여기다 이제 넣고 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하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밴딩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또 W는 아까 이제 그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W1에 의한, 즉 로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생긴 밴딩만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넣고 쭉 접근하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됩니다. 그다음 텐션에 의한 거, 텐션은 이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되고 텐션과 델타 P를 이제 곱하기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텐션이 여기 있었죠, 그렇죠? 텐션이 이제 이거였고 여기서 이제 델타를 곱하면 뭐 델타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델타 P라고 한 게 이제 레터럴 로드에 의해서 생긴 길이의 변화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웍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레셔가 아니라 아까 이 스트립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스트립이. 여기 스트립에 이제 프레셔가 이렇게 가해져서 이게 이제 가해지면은 이제 뭐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가해지면 여기 이제 그 가해질 위치마다 이제 결국은 가해질 위치마다 길이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그런 길이 이동 거리죠, 이동 거리. 이걸 이제 곱하는 거니까 결국 프레셔에다가 W 이거 이제 면적이 됩니다. 여기 면적. 프레셔가 유니폼하다고 하면 여기 이제 결국 면적이 되고 이 W가 사실은 0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W 대신에 W1 sin B분의 파이 X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여기까지 사실은 이거 다 우리가 배운 거고 하나 지금 뭐 스킵하고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텐션의 외력이 한 일은 100% 이제 텐션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 즉 늘어나면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가 커지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굽힘, 밴딩을 일으키면서 스트레인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그거랑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델타 1이 아까 지금 이거였죠. 델타 1이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 넣고 뭐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제 W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복잡하지만 이거 한쪽으로 쫙 모아가지고 이거 뭐 지저분한 거 싹 지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이제 W의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W에 대한 3차 방정식. 사실 이걸 이제 풀면 돼요. 이게 3차 방정식이면 뭐 어떻게든 풀면 되죠.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제 과거 이제 에어리어가 이제 1곱하기 T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쭉쭉 넣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풀어요. 예, 푸는데 뭐 풀면 풀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좀 간단히 해봅니다. 그 이니셜 디포메이션의 효과라고 했는데 이니셜 디플렉션이 없다. 즉 W0가 0이다. 이때를 한번 이제 따져봅니다. W0가 0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W0가 0이니까 요거 없어지죠. 요통 없어지죠. 한 이제 이거 세 개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개가 남은 게 바로 이제 이거 세 개 남은 거예요. 세 개 남는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물론 3차 방정식이지만 뭐 W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작다라고 무시를 하면 여기서 W1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W1. 바로 구하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여기다 로에다가 0.3 넣고 뭐 파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넣고 계산하면 0.143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W0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거는 결국은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게 이거의 취지입니다. 스몰 디플렉션 티오리 중에서 이거는 이 멤브레인 효과를 없는 스몰 디플렉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플 서포트니까 지금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요거 심플 서포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틱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스틱이기 때문에 요 에스펙트 레이쇼 A가 B가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커요.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가면은 K1이 어디로 가냐? 쭉쭉쭉 가서 1에 이제 접근합니다. 1에. 그래서 K1은 그냥 1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1로 가정을 하고 여기서 K1 대신에 이제 1 넣고 그다음에 이제 D가 이제 D를 이제 우리가 또 다시 D를 이렇게 요식에 따라서 이제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 0.14가 되죠. 또 거의 두 개가 똑같아진다는 거. 즉 결국은 이제 우리가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가 잘 유도가 되는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중간에 가정을 해서 스몰 디플렉션하고 일치하는 걸 이제 확인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잘 맞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예, 여기 이제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라지 디플렉션 티오리에 의해서 처짐이 더 크게 생기냐, 델타가 더 크냐,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더 크냐 이건 이제 따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보면서 좀 얘기해보고 또 질문 토의를 좀 하면서 다음 시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 예, 질문 없으면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ETL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나 메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